감찰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없는 죄를 덮어 씌웠다면 항의하는 거죠. 네, 오늘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조사 논란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법무부, 대검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논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자, 추미애 장관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교수. 네.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건 좋은데 오늘은 조금 다른 뉘앙스의 글을 올렸어요, 추 장관이. 네, 그렇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다.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외롭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이제 이슈의 중심에 서 있고 또 반대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올린 것 같은데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첫째는 본인이 아는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더 응원을 보내달라는 의도도 함께 있다고 봅니다. 즉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데서 힘들어도 꿋꿋이 가겠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은 분명히 보인다. 그 말은 검찰의 이런 표현만 저항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너무 세다.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표현하려는 의도가 SNS에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 네. 또 보수 언론 탓도 같이 했습니다. 글쎄요, 참 추미애 장관 본인도 힘드시겠지만 지켜보는 국민이 더 힘듭니다. 매일 이어지는 이 갈등의 소식에 정말 이제 국민들이 거의 뭐 지칠 지경인데요. 제가 언뜻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 생각이 나더라고요. 캔디라는 만화 영화 보면 외로울 곳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라는 그런데 참 추 장관 본인이 캔디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몸도 마음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 이 메시지를 놓고 보면 더 좀 이 분노감이 드는 게 자기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본인이 역대 우리나라 70년 헌정사상 수사지휘권이 딱 한 번 발동이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재임 시절에 벌써 3번이나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어요. 또 인사, 감찰 등등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가서는 소설 쓰시네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쏘아보고 그런 행동들 해서 오죽했으면 총리와 그다음에 여당 대표가 좀 이제 말을 좀 점잖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피로감들이 본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정말 전 국민들한테 피로감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요. 이런 상황을 안다면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한마디 죄송하다는 이야기 없이 자기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저는 정말요, 지금의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까지도 못 깨닫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어제 오늘 꽃바구니 사진을 올리면서 또 오늘은 감정적인 감정을 좀 토로했습니다만 과연 감찰 논란을 계기로 인해서 이것을 빌미로 인해서 아니면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당 의원의 입을 빌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매일 수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와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대로 하는 겁니다. 감찰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없는 죄를 덮어 씌웠다면 항의하는 거죠. 검찰의 신뢰 그리고 윤석열 총장 본인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설명하고 정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주요 비위 혐의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했지만 윤 총장이 거부했다. 이제 이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자, 주요 비위 혐의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미 상당수 증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법무부에서? 글쎄요, 전화를 했지만 거부했다고 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감찰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 부딪히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우리 법조인들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그건 그 외국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미법 같은 경우도 듀 프로세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위반되면 형사처벌의 증거도 수 없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감찰 규정을 보면은 이 감찰의 준칙이 뭔가 하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 요청 최소한대로 해야 된다. 이 법무부 훈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찰 조사를 하려면 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벌이 요구에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감찰 규정에도 상당히 그 배치될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사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참고해야 하는 증거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러서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 순위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생략하고 다짜고짜 대면조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절차에도 어긋나는 거고 또 결국에는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정치적으로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법무부와 대검에서 옥신각신, 핑퐁이 있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전해졌습니다. 16일, 17일, 18일, 19일 계속해서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 담당관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사하겠다고 이제 메신저로 전해왔다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텐데 이 메신저로 전달했다는 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대검으로 가겠다. 조사를 받을 건지 12시까지 대답을 해달라. 어제 답변과 같다라고 총장 비서실에서 얘기했더니 그럼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도 했다. 또 방문을 해서 검사 2명이 직접 대검에 방문했다. 등등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좀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부군대에 쓰는 분이 이종건 검사장이고 그분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임명했다는 내지는 그분의 검찰개혁 같이 했다고 그러고 박은정 감찰관도 뭐 부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남은 가정사를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은 저분이 하여튼 추미애 장관의 그런 주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그 위에 상관도 있는데 그 상관이 몰랐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얼마든지 상관이야 뭐 소위 패싱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장관이 뭐 그 사람 빼고 직접 보고받고 지시하면 패싱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문제는 아마 법무부 감찰 규정에 보면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걸 불응하면은 감찰 사안으로 또 처리한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로 몰고 가려는 모양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직접 대면 조사 같은 것도 밟아야 될 절차가 있는 것이 다짜고짜 만나자 안 만나 그럼 당신 불응이네 그럼 감찰 사안이네 이렇게 가는 거는 절차를 위배한 것이죠. 예. 김윤식 교수. 네. 이게 법무부에서는 충분히 예의를 다했고 절차대로 진행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검사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 뭐 등등의 얘기를 한 거 보면 또 윤 총장 입장에서는 개인 비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감정적으로 또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직접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존중하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 조직 내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감찰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만 감찰을 진행하더라도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이고 정해진 규정이 있다는 거죠. 계속 나오는 거지만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 이외에 유역이라는 검사장급의 감찰관이 있습니다. 그럼 감찰관의 그 제가 없이 또 감찰관이 패싱된 상태에서 감찰 담당관이 다짜고짜 총장실에 문자를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언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평검사 둘을 보내가지고 갖다 봉투만 놓고 돌아와서 핸드폰을 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봉투를 다시 우편으로 보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차를 어겼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이제 절차적 그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조국 이후로 추미애 장관 때까지 왔던 게 뭐냐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했던 게 피의자의 인권 보호였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 소환도 하지 않겠다. 피의 사실 공표도 안 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피의자도 아니고 감찰을 하겠다는 내부의 현직 검찰총장인데 자, 당신은 감찰 비위가 있다. 이 개인 비위에 대해서 언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보도자료로 계속 입장문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아, 법무부 장관이 감찰관실을 통해 가지고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러 대면 감찰을 갖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또 하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들이 과연 감찰에 불응한다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러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명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어서 지난해 10월부터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답변을 가가지고 민주당 의원의 답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해임 건의를 하시라. 해임 건의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질문했을 때 추미애 장관의 답변이 재밌습니다.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감찰의 결과를 보고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바로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드는 것이죠. 예, 예. 얼마 전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군 휴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했었습니다. 예. 자, 그때 검찰은 추미애 장관에게 서면 조사를 했어요. 자, 근데 추미애 장관은 당시에 그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장교의 전화번호를 본인의 어떤 보좌관한테 직접 전달해 줬던 혐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은 서면 조사를 끝냈어요. 근데 지금 이건 감찰이잖아요. 근데 감찰이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은 왜 형사사건인데 그 서면 조사를 끝내고 본인에 대해서는 혐의도 안 가르쳐주고 서면에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대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왜 추장관한테는 그 당시에 동부지검에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사건도 저러는 판에 검찰총장한테 아직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감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검사들이 찾아가서 어쩌면 감찰관을 직접 가 조사하겠다? 이거야말로 어떤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예. 만약에 추장관한테 동부지검에서 가서 수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과연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를 받겠습니까? 근데 혐의를 얘기할 때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이라 혐의를 안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거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사람을 불러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감찰 규정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벌을 요구해야 되는 행위를 범해왔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짜고짜 감찰관실에서 대면 조사하겠다. 그거는 위법한 공무집행이죠. 그 공무집행 위법한 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공무집행 방해를 왜 경찰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죄가 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윤석열 총장이 뭐 비리가 있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런 거 없이 바로 착수를 했다는 그런 의심이 들 때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추미애 장관 SNS를 통해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 여권 인사들도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관련된 청와대 행정관에 관련된 재판에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로 저에게 검찰이 더 씌워준 여러 혐의 중에 유재수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멉니다. 터널의 중간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대전 검찰 가족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고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검찰이 변화하는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자, 최진봉 교수. 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앞서서 들은 목소리가 다릅니다. 육성은. 근데 SNS에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 되라고 주장하는 것도 현재는 검찰의 권력을 막강히 쥐고 검찰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추미애 장관을 격려한다, 지지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썼다고 봐요. 그 이제 검찰총장은 검찰의 개혁방은 공정한 검찰이고 국민의 검찰이고 뭐 언론적인 얘기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보는 검찰의 모습과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른 관점에 접근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방향성은 사실 원론적으로 맞아요.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는 건데 예. 그 상황에 보는 현 시점에서 보는 관점이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고 윤 총장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둘 사이의 충돌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제가 이 부분 조국 전 장관께서 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이 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장관에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뭐 법과대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진실인 것 같은데 저는 명백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검사는 진실과 정의에 충성을 다 바쳐야 되고요. 만약에 국민의 이익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익이 충돌될 때는 당연히 검사는 불법한 대통령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는 안 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할 때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목만 보더라도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 맞서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정확한 예를 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직제 중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마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같은 관계입니다. 같은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이 군 정권을 행사하지만 작전 지휘나 실제 전투 상황에서 군령권 합참의장이 온전하게 행사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과 별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법무장관이 법무 검찰 사무감독에 대한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수사와 기소, 소추에 관한 한 검찰총장이 총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이례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이야기는 지휘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저 내용도 모르고 사실 육참총장이라고 쓴 것 같아서 지식의 한계를 보이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이 왜 그런 법무장관과 똑같은 장관급이면서 군령권을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합참의장처럼 독립성을 주느냐. 말씀 잘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 검찰은 검찰 개혁의 일환 속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대로 잘못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고 마치 지금 정권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을 마치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추 장관에 이어서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추 장관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네, 외로워 마시라. 국민이 원하는 시대 정신은 윤석열 스타일이 아닌 추미애 스타일, 공수처 스타일 이러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여론이 그닥 좋지 않게 흘러가는 데 대해서 많은 또 여당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대검 앞에 또 화환이 왔습니다. 근데 화환이 여러 개 중에 각각이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법치를 바로잡아달라 하면서 응원하는 화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정신 차려라, 검찰개혁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면서 또 근조 화환도 와서 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 어쨌든 최근에 왕창 늘어서 있던 것들은 치웠는데 네. 또 배달이 왔어요. 이게 추미애 장관이 어저께인가요? 네. 그 법무부 앞에 SNS 에. 청사에 예. 것들이 많이 온 것을 보고 또 보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화환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그걸 사진에 올리면서 또 논란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윤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화환을 보내신 것 같은데 예전에 화환만 쭉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반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보도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근조 화환을 보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마치 그냥 그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예.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응원하는 거든 아니면 이렇게 뭐 또 정신 차리라고 보내는 거든 이런 것들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원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세를 보이고 본인들의 어떤 입장이랄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시는 건데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둘 다. 그래서 저는 저런 것들은 검찰총장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좀 피곤함이 감지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 보도에서 그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교체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이낙연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구체적인 자리나 사람을 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의견을 주고받으신 건 맞죠?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
되지 않은 시기에 최근에라는 뜻이겠죠.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만나긴 만났는데 개각 관련해서 추미애 뭐 등등의 이름은 꺼내지 않았다. 어떻게? 글쎄요, 그 관훈 클럽 토론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문제가 포함이 됐다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저도 언론인인데 제가 상상하시는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언론들이 상상하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부동산 문제 가지고 있는 김현미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바로 그런 문제가 지금 언론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는 여러분이 상상하신 바를 했다고 하는데 뒤에 나와서는 일체 또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은 국정 현안의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고, 더군다나 지금 개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개각 문제에 대한 이낙연 대표의 뜻을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뜻이 맞지 않았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야기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실이 아니다라고 둘러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이제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바로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호탄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1차 개각과 2차 개각 두 번을 개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개각을 통해서 나중에 공수처가 되면 그때서야 추미애 장관을 경질한다는 것인데, 글쎄요, 아마 이낙연 대표는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지금 본인은 내년 임기가 3월까지인데 뭔가 그 상황에서 뭔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정치력을 한 번도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이게 국정을 좀 뚫어야 되는데, 글쎄요,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교체가 될지 아직은 잘 아무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